반갑습니다. 언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김생민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은 제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봤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금 사정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하고 바랍니다. 사주의 특징이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무관사주이고 관성인 정관 편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관성은 목극토 되니까 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주 안에. 예, 사주의 특징은 무관사주이고 너무 조열하다는 게 눈에 띈다. 뜨겁다. 사화 정화 기토 이렇게 해가지고 조열한 사주. 무토일주가 조열하면은 좀 빈천하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개수가 필요하고 뭐 임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셔줘야 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좀 조열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적셔줄 수 있는 개축 강근에서 앉아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3억의 오아시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여기 있네요. 토일주인 사람이 토일주가 아니고 무토일주였을 때입니다. 예, 미천하게 산다고 하는데 사주에 화토가 가득하니 사막에 있는 사주나 다름없고 오아시스가 하나 있으니 예, 물이 소중하다. 뭐 본인에게 저 개수물이 즉 돈이니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약간 짠돌이 같은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 그리고 그 돈이 개수는 조열하여 말할 수 있지만 밑에 축토가 예, 차가운 토이면서 신금을 품고 안에 개신기 예, 식상고이며 금생수가 가능하니 식상고이니까 토생금 식상이니까 식신생재. 그러면 이게 또 안으로 어떻게 끌려 들어가냐? 사유축으로 또 끌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가 있죠. 예, 신금을 품고 식상에 금생수 가능한 상이라서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최악의 상황이 아닌 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여기 내 주변으로 돈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유축 뭐 3번 끌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나갈 때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저기 많은 화는 연애 방송 여기 방송을 2번 했네요. 연애 방송 영화 드라마 정신 교육 종교 등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화는 또 보면 사유축 예 이게 입 그래서 그 말재주 말로 먹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화도 축토도 있으니까 유금을 공출해서 또 꺼냈으니까 토생금 예, 식상이 또 나오니까 식상은 끼 지식 재능이니까 자기 끼와 지식 재능으로 말재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김생민은 화가 인성이다. 인성이 강하기까지 하다. 인성이 강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능하니. 왜 인성 정인격 뭐 편인격 이렇게 해서 뭐 선생님 직업에는 뭐 정인격 뭐 편인격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 인성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능하니 선생 강의 또는 관직 공무원이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19세에서 38세 예, 38세까지 자기한테는 없는 사주에는 없는 관운이 들어왔습니다. 관운. 그럼 뭐 관이 들어왔으면 관인 상생.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직장인 뭐 등등 뭐 이런 취직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온 거죠. 이때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 특히 무관사주인 김생민은 관이 들어와서 나를 압박하고 컨트롤하니 거기에 맞는 직업으로 29대운에 리포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코미디언으로 방송에 발을 들여놨지만 직장인같이 리포터를 한 것이 이것 또한 운명대로 사는 예, 사주대로 사는 거라고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화와 금의 조합은 방송과 안테나 같은 것으로 보통 일반인은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 이렇게 쇼핑몰 이런 거에 관련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김생민은 사유축으로 아까 말했던 유금을 공출하였으니 방송에서 작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것이 마이크, 리포터에 어울린다는 것이죠. 이것도 국가자리
그리고 이런 곳에서 계속 유금 세 번을 공출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지만 있다. 그러니까 리포터지만은 아나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조그맣게 계속 나오니까 TV에는 계속 나온다. 그걸로 또 뜻할 수 있는 거죠. 2017년 정유년에 그 송은이와 영수증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인성은 교육과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예술 그리고 재무 쪽으로도 뭐 정인격이다 평인격이다 하면 이거 세무사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회계사 이런 걸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성을 재무 그러니까 인성이 많다. 그럼 영수증을 발급할 그게 많다. 그러면 뭐 그게 뭐겠어요? 경리직 쪽이냐 회계 쪽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있다. 여기 화 정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또 적어놨네요. 세무 또는 경리부에 일하는 데가 경우가 하다 많다고 하고 특히 인성이 많으면 계약운이 많다예요. 많은 영수증을 발급하니 경리부, 부동산 중개업, 마트캐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같은 곳에서 영수증과 문서 등을 발급하는 직업이 많다. 흔히 말하면은 인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 금춘추 인 하고 도장을 타지 않습니까? 그 인이 뭡니까? 그게 인성인 인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리, 권력. 그래서 권력을 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면 영수증도 계약의 하나고, 우리가 부동산에 계약을 하는 것도 계약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니저먼트하고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계약 중에 하나고, 그때 뭐랍니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계약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게 권리가 되는 건데, 이 작은 우리가 마트 캐셔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에서 하는 이런 작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을 사용하는 거죠. 자, 김생민의 사주가 2017년 들어서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던 이유는 사화의 뜨거움이 사유축 합으로 차가운 금으로 변하네. 사유축. 예. 그 변하고 그다음에 또 사유축으로 또 땡겨서 들어가고, 사유축은 또 뭡니까? 식신이지 않습니까? 식신이나 식신 생재가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재성을 더더욱 부채질해주니 금생수로 돈이 펑펑펑 터져났다. 또한 대운도 개축이니 개축 뭔가 변화가 있을 때라는 얘기죠. 뭔가 변화가 있었냐?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아주 큰 뭔가 임팩트는 없었는데 이때 그 임팩트를 맞이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죠. 두 군데에서 옹달샘이 펑펑 솟아났으니 대박이 난 것이다. 또한 사유축이니 일지의 축토를 합하여 연주 전체를 당겨오는 것이니까 재성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격이 된다. 바깥에 있는 돈을 안으로 끌어당긴다. 그거죠. 2018년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토일주가 조율하고 수가 없으면 빈천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에 무술 조토네요. 지지는 무토일주가 조열하고 수가 없으면 무술토가 조열하고 뜨겁게 들어오면서 무계합화 하고 재성이 묶이고 지지로 축술형 인성고고 이게 아까 식상고죠. 식상고 축술형으로 땅 충돌이 일어나는데, 축술형이면 보통 이제 안에 있는 고가 열린 식상고가 열리고 인성고가 열리지 않습니까? 땅 충돌이 일어나니 축토는 힘이 빠지고 개수는 힘을 못 쓰니 뜨거우면서도 수도 말라버리니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뭐냐면은 이 지금 세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세력이 기토하고 화 세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강해서 얘네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강근이지만은 지금 밑에 지지에서는 확실하게 공략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개충으로 얘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개축, 임자 이런 재성이 들어와야 돼요. 재성이 들어와야지 자기한테는 더 이득되는 사주로 불러들이는데, 그렇게 상황을 불러가고 있지만 2018년도만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력이 너무 강해진 거죠. 너무 강해지니까, 압도적으로 강해지니까 이게 뭐 개뿔 그냥 뭐 힘도 못 쓰는 애 때려봐야 뭐 아무것도 뺏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축토는 힘이 빠지고 축술형으로, 그리고
개수는 무게합파로 묶여버리고, 또 이 무토는 자기한테 뭡니까? 겁제지 않습니까? 내 재물을 탈취해가는, 내 재물을 탈취해 합을 일으키면서 내 재물을 탈취해가 버리게 되니까 자기한테는 돈 잃는 일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 보는데, 만약 미투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사기를 당했을 수 있다. 왜? 무토는 땅이고, 뭐 땅 구매 시 일어나는 사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겁제에게 돈을 뺏기게 되는데 무게합인데, 미투 사건으로 예를 들면은 그 CF에 관련된 그런 곳에서 위약금을 물려준다면 이 기운을 이렇게 쓴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복귀의 시점은 제가 이때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2019년 말쯤에서 2020년쯤에 뭔가 조짐이 있을 것이고, 49대운에 2021년에는 확실히 돈벌이를 할 것이다. 요 부분에서 제가 2019년 말쯤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개축, 그러니까 수랑 금이니까 가을 겨울이죠. 가을 겨울이니까 말쯤이면은 겨울, 예, 수가 들어올 때 그때쯤 예측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복귀를 했는데 무슨 프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쯤에 이거를 그 말쯤에 한다는 거는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49대운, 예, 2021년 요 사실 임자 대운에는 어떻게 예측해 보자면은 정임합이 있으니, 정화, 예, 정임합, 예, 정임합 목이 일어나죠. 목이 일어나면 뭡니까? 정임합 목이면 관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인 상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임합 하면은 합한 재성은 내 거니까 이게 본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예. 정임합이 있으니 정화 방송과 임수 재성이 합을 하니 당연히 합한 돈은 본인의 것이 돼서 정임합목 나오게 되니 이는 건물이다. 목. 그러니까 목은 건축, 건물, 교육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건물로서 저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건물로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목은 또한 교육이니 가르치는 것에 탁월한 재주를 가진 인성이 많아서 김생민은 아마 토지 분석, 건물 분석 같은 전문가로 탈바꿈 가능하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다든지 뭐 이런 등등등, 예, 그가 필요한 것이 수이니 수의 기운을 많이 받으려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예, 합한 자리가 월주라서 보통 지방방송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요새 하도 버라이어티하게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 베트남 곳에서 같은 곳이 한류가 유명하니 거기서 홈쇼핑이나 또는 방송 유통, 부동산 관련 일로 크게 돈을 만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앞서서 생각한 거고, 예를 들면은 그 지방 방송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흔히 방송 3사를 제외하고는 다들 작은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 뭡니까? 종편이라든지, 예,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리고 다시금 김생민의 인생이 재조명될 것이라 보입니다. 39에서 68까지 이어지는 재성의 기운은 너무나도 좋기에 돈벌이에 무난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끝으로 죄는 미워할 수 있으나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냐면은, 미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투 사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모든 미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왜? 증명할 방법은 없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 전이니까요. 몇 년 전, 그 십몇 년 전일 수도 있고 20몇 년 전일 수도 있고 단 5년 전일 수도 있지만, 그때 왜 고발하지 않았냐, 그때 왜 고소하지 않았냐,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당연히 고발이나 이런 게 못하고 참고 넘어갔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미투 분위기로 나오면서 모든 여성분들은 아니지만은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그때 일 가지고 꺼내면서 나는 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라고 딱 꺼내는 순간,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고 발뺌하고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겼지만, 김생민은 그냥 바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봤던 아닌 사람들 몇 명 있겠지만은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김생민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하는 바람에 더 안 좋은 나락으로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지만 왜 모른 척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방송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인정하는 바람에 그리고 사과하는 그 자세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좋게 보였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옹호하고 이 사람을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의 팬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한번 봤을 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왜?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들 가장 하기 쉬운 게 자기 잘못 인정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는 거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에 인정을 하고 자숙기간을 가졌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인성은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다시금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복귀를 하고 2020년부터 운이 좋군요. 그러면 2021년에 바뀌었을 때 이때부터는 아마 승승장구해서 다시금 재조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